자고 일어났을 때 이제 막 턱이 너무 아프다거나 두통이 너무 심하다거나 주무시는 동안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. 이제 그게 좀 심해지면은 치아에 이제 금이 간다거나 할 수가 있거든. 원장님, 저 요즘 아침에 턱이 너무 뻐근하고 아프더라고요. 이것도 혹시 치아나 그쪽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? 그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그래? 네, 맞아요. 그러면 약간 잘 때 PD님 이갈이 하시는 거 아닌가? 아니, 저는 이는 안 가는 것 같은데요. 안 가요. 그럼 이제 뭐 낮에 막 입을 좀 꽉 깨물고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. 평소엔 좀 그런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이제 주무실 때 이갈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평소에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여기를 좀 힘을 주고 꽉 깨물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. 오늘은 이 이악물기 습관이나 이갈이에 대해서 치과랑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. 원장님, 그 자면서 하는 이갈이가 그게 큰 문제가 되나요?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지. 이제 이갈이라는 거는 이제 주무실 때 아니면 좀 깨어 있을 때도 이제 환자분도 모르시게 이렇게 이를 이렇게 좌우로 가신다거나 힘을 주고 이렇게 꽉 깨물고 있는 습관을 말하거든. 혼자 주무시면 아무래도 그거를 이제 가시는 거를 잘 모르시는데 자고 일어났을 때 이제 막 턱이 너무 아프다거나 두통이 너무 심하다거나 주무시는 동안 이갈이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. 그리고 낮에도 우리가 생각보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입을 꽉 깨물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. 뭔가 좀 스트레스를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집중을 하실 때 입을 앙 물고 있는 것도 좀 이악물기 습관에 해당이 되지. 그럼 왜 자면서 하필 그 이를 가는 버릇이 생기는 걸까요? 그 교합이 조금 틀어져 있으셔서 편한 턱 위치랑 그다음에 치아가 이제 편하게 물리는 위치랑 조금 달라지면은 주무실 때 본인도 모르게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를 가시는 습관이 생기기도 하지. 보통은 이갈이 하는 거를 본인 스스로는 못 느끼잖아요. 그럼 그냥 놔둬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? 심하지 않으시면은 일단은 그냥 놔둬도 될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치아 쪽에는 좀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지. 좀 작은 걸로는 치아가 그냥 조금씩 마모가 됐다거나 치아가 보통 이렇게 원래 이렇게 산등성이처럼 이렇게 생겨 있어서 교합이 맞는 건데 이제 이갈이 때문에 마모가 심해지면은 치아가 좀 평평해지거든. 이제 씹는 역할도 조금 어렵게 되고 치아 바깥층이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치아가 좀 시리시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고 이제 그게 좀 심해지면은 치아에 이제 금이 간다거나 할 수가 있거든. 이제 금이 가버리면은 아예 치료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지. 그리고 제일 심한 거는 이갈이가 조금 심하셨을 때 치아가 이제 마모가 되다가 이제 높이 자체가 이렇게 너무 짧아져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. 너무 짧아지면은 치아가 원래 이제 이렇게 다물어야 되는데 거의 이렇게 좀 완전 입을 작게 벌린 상태에서 다무는 거에 이제 턱이 적응을 해버린단 말이야. 그러면은 그거는 치아가 너무 짧아져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씌운다거나 떼운다거나 그런 치료조차 할 수가 없고, 왜냐하면은 그거를 씌웠을 때 치아가 너무 짧으면은 접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막 금방 빠져버린다거나 일단 보철물 자체도 두께를 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깨져버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.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치아를 전부 다 치료를 해가지고 그 낮아진 높이를 전체적으로 다 올려야 되는 엄청 큰 공사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이갈이를 너무 오래 방치하면은 심하게는 그렇게까지 될 수도 있지. 아무래도 이갈이를 하시다 보면은 이 턱관절에 굉장히 가부하가 걸리고 턱관절이 계속 통증이 생기신다거나 아니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신다거나, 그 다음에 심하게는 그 개구장애, 입이 안 벌어지시는 거지. 이런 다양한 턱관절 질환도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갈이를 그대로 방치하시면 안 되지. 그렇다면 제가 이갈이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? 제일 확실한 건 이제 같이 주무시는 분한테 좀 여쭤보시면은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인데, 혼자 주무시는 분들은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나셨을 때 막 턱이 너무 뻐근하다거나 두통이 너무 심하다거나 그러면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, 치아로 봤을 때는 치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긴 게 아니라 치아가 좀 이렇게 평평해져 있고 치아가 좀 짧아져 보인다거나 그러면 이가 갈려가지고 치아가 마모돼서 그럴 수가 있거든. 그리고 그다음에 볼 안쪽에, 우리 예전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볼 안쪽에 이제 혀로 대왔을 때 이제 가로로 뭔가 이제 선 같은 게 느껴지시면은 그래서 입을 너무 꽉 깨물고 있어가지고 볼이 이제 그 자리에 약간 씹혀가지고 그런 게 만들어진 거거든. 이제 이갈이나 이악물기나 결국에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볼 안쪽을 확인해 보셔가지고 그런 게 느껴지면은 이갈이를 하신다고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지. 그리고 이를 많이 가셔가지고 마모가 되면은 결국에 치아 그 바깥층에 그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치아가 평소보다 좀 많이 시리시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그것도 이갈이를 한번 의심해 볼 수가 있지. 이 말씀 주신 것들 중에서 한 몇 개 정도가 해당이 되면은 검진을 받아야 될까요? 글쎄 뭐 한두 개 정도만 해당이 돼도 검진은 받아주시면 좋지. 요즘은 인터넷에서 이갈이 방지 제품들도 많이 팔더라고요. 저렴한 가격으로. 그런 것들을 사서 껴보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?
그 사신 게 그 본인 구강에 너무 딱 맞는다거나 그러면은 괜찮을 수가 있는데, 그래서 사실 기성품이라는 게 그 환자분들마다 이게 다 맞춤으로 제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구강이나 치아에 안 맞으면은 이제 부작용 같은 게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. 그런 부분에서는 기성품을 사서 끼우시기보다는 치과에 오셔가지고 환자분에 맞게 본을 떠서 제작을 하시는 게 좋기는 하지. 그리고 이갈이 장치라는 게 주무실 때 턱을 움직이는 그 이갈이 자체를 아예 없애는 거는 좀 힘들고, 이를 가신다고 해도 이제 턱을 조금 덜 움직이게 한다거나, 그다음에 장치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가시더라도 치아에 힘이 안 가해져서, 그리고 턱 관절도 좀 보호하는 그런 장치거든. 그럼 그 이갈이 방지 장치는 치과에서 꼭 만들어야 되겠네요. 이제 치과에 오셔가지고 환자분 입에 맞게 본을 꼭 떠가지고 환자분 입에 맞는 이렇게 만들어진 장치를 끼워 주셔야지 좀 부작용 없이 효과를 좀 보실 수가 있고, 웬만하면은 기성품보다는 환자분에 맞춤 제작을 해서 써주시는 게 좋지.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게 낮에도 이를 꽉 무는 게 문제라면은 그 스플린트 장치는 낮에도 계속 착용을 하고 있으면 좋은 건가요? 낮에도 끼고 계시면 효과를 좀 볼 수는 있는데, 그거를 이렇게 막 불편하신데 일상생활 하시는 데까지 낄 수는 없으니까, 그걸 보통 이제 주무실 때 이를 좀 가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하니까 주무실 때만 끼는 거를 좀 권장드리긴 하지. 그런 장치들은 뭐 잘 때마다 매일 껴줘야 되는 거잖아요. 사실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데 뭐 다른 치료 방법은 없나요? 이갈이 장치 말고 다른 치료 방법으로는 우리 왜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하는 보톡스 있잖아. 그거를 치과에서도 놓을 수가 있거든. 이제 우리는 그 얼굴 쪽에 턱 관절에 효과가 있는 근육들에 이제 보톡스를 놔주면은 그 근육이 이제 과하게 힘을 주는 거를 좀 방지를 해서 이갈이를 조금 완화시켜 드릴 수는 있지. 그러면 그런 보톡스 치료는 영구적이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주기 때마다 맞아야 되나요? 보통은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에 한 번씩 맞아주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, 보톡스 맞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뭐 좀 질긴 음식을 씹으신다든지 그런 거에 조금 힘드실 수는 있는데, 보통 이제 보톡스 말씀드릴 때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간격,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지. 지금까지 원장님께서 설명 주신 대로 스플린트 장치나 혹은 뭐 보톡스 치료나 등등 이제 다른 그런 치료들을 계속 병행하면은 결국엔 완치가 되나요? 이 완치라는 거는 이갈이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건데, 솔직히 이제 그렇게까지 가기는 힘들고, 이갈이 장치라는 거는 덜 갈게, 그리고 이제 이를 갈았을 때 거기로부터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좀 없애주는 그런 장치고, 결국에는 좀 관리의 개념이지. 이갈이 자체를 없애려면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뭔가 이제 스트레스나 뭐 이제 다른 원인들이 좀 많으니까, 사실 뭐 주무실 때 그런 거를 좀 완벽히 해결하시기는 힘들 거니까 주무실 때 이 가는 거는 장치로서 조금 보완을 해주시고, 낮에는 이제 환자분들도 모르게 이를 너무 꽉 깨물고 있다든지 이를 간다든지 이런 거를 조금 의식을 하면서 생각하시면 이제 조금은 개선이 될 수가 있거든. 그런 거를 조금 신경 써주시면서 스트레스 관리나 이런 거를 좀 해주시고, 증상이 심할 때는 이갈이 장치로 보완을 해주신다.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갈이를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되겠네요. 오히려 문제점들을 계속 야기할 수가 있어가지고, 저도 이참에 이렇게 된 거 원장님 병원에 가서 스플린트 장치를 맞추러 가봐야겠어요. 아까 우리 이갈이 체크리스트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거를 몇 가지 알아봤잖아. 거기서 한 2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, 특히 치과 쪽으로는 턱도 문제지만 치아가 이렇게 짧아져 있으면은 치아 치유 자체가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, 아까 말씀드린 증상 중에서 2가지 이상이 해당되는 것 같으시다거나 하면은 꼭 그냥 이갈이 자체를 방치를 하지 마시고 치과나 이런 데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스플린트를 제작을 하고, 필요하면 턱관절 치료를 좀 받아주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